안녕하세요. 블룸컴퍼니 마음 디자이너 강현묵입니다. 디자인 유 해피니스 FT 양성과정은 즐겁게 잘 참여하셨나요? 양성과정은 잘 참여하셨는데 막상 진행하려고 보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디자인 유 해피니스를 개발하신 블룸컴퍼니의 박정희 PD님과 함께 실제 기관이나 학교 적용 사례 등 꿀팁, 가이드 등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, PD님. 안녕하세요. 디자인 유 해피니스는 학교 선생님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참여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. 학교 현장에서 적용한다면 어떤 대상에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? 그 디자인 유 해피니스의 전신 프로그램 행복나무 프로젝트를 저희가 그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에서 진행한 행복 수업 교사 연수에서 경험한 선생님들이 좀 많으시다 보니까 이 디자인 유 해피니스를 잘 알고 계시고 좀 직접 학교에서도 진행하고자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대상은 저희가 청소년 대상으로도 진행을 하지만 뭐 고등학생, 대학생, 취업준비생까지도 가능하고요. 그래서 이들을 위한 어떤 뭐 자아 탐색 프로그램이나 진로 설계 프로그램으로 적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. 네, 또 청소년의 연령층이 조금 낮다라고 하면 청소년과 그 부모님이 함께하는 가족 행복 프로그램도 진행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. 네, 학교에서 이렇게 학생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거는 잘 알겠는데요. 학생들뿐 아니라 같은 선생님들을 대상으로도 진행할 수 있나요? 네, 물론입니다. 선생님들 대상으로도 직접 진행을 가능하신데요. 그 행복수업 교사연수에서도 사실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하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학기 중에 굉장히 그 수업을 좀 진행을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열정과 에너지를 쏟으셨을 텐데요.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지친 마음을 조금 달래주시고 어떤 교사로서의 어떤 삶이나 행복을 다시 한번 바라보실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선생님들께서도 직접 프로그램을 경험하시고 나면은 학생들에게 더 진심을 담아서 전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 대상으로 하는 과정을 조금 안내해 주셨는데요. 학생들, 특히 청소년 대상으로 적용할 때 좀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? 네, 맞습니다. 청소년을 대상으로 디자인 유 해피니스를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정도 주안점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우선 첫 번째로는 씨앗 질문을 꼭 청소년용으로 바꿔주셔야 합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긍정정서와 관련된 질문을 할 때 최근에 내가 기분 좋았던 것은 네모다라는 질문이 아니라 어떤 뭐 방학 때 내가 기분 좋았던 순간은 네모다라는 질문을 걸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몰입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도 뭐 최근에 내가 흠뻑 푹 빠졌던 흥미를 느꼈던 것은 네모다라는 질문보다는 뭔가 내가 수업 시간에 어떤 수업에서 어떤 흥미와 재미를 좀 느끼는지에 대한 그런 몰입의 요소를 조금 더 환경을 좀 좁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이런 씨앗 질문을 저희가 청소년용으로 개발한 부분을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. 또는 선생님들께서 직접 수정하거나 추가를 하셔도 됩니다. 근데 조금 조심해 주셔야 할 부분은 이 페르만 5가지 관점에서 조금 균형 있게 질문이 개발되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. 새로 만약에 질문을 좀 만드셨다라고 한다면 사전에 꼭 테스트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. 네,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론보다는 활동 중심으로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행복에 대한 저희가 강의나 뭐 어떤 지식 전달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행복에 대해서 처음에는 조금 낯간지럽고 좀 어려워하실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마음으로 느끼고 본인의 마음을 열고 행복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듣고 보니 청소년뿐만 아니라 취업준비생 대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. 네, 맞습니다.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같은 경우에는 취업준비 하시면서 사실 자기소개서 많이 준비하시잖아요. 근데 이 자기소개서를 자소서 쓴다고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.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경험이나 이야기를 막 이렇게 지어내거나 꾸며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단계 이전에 이 디자인 해피니스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가진 어떤 강점이나 삶에 대한 어떤 비전이나 어떤 뭔가 성장에 대한 방향 같은 것들을 조금 더 펼쳐보시고 본인이 가진 긍정 자원도 조금 탐색을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어떤 자기소개를 좀 쓰시거나 뭐 면접을 좀 준비하시는 어떤 이런 과정들, 그리고 취업 준비를 조금 하시는 데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근데 막상 시작하려고 보면 좀 막막하실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준비해야 좋을까요?
선생님들께서 워크숍을 좀 경험을 하시다 보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우리 학생들 대상으로 한번 진행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텐데 시작하실 때 조금 막연해 하시는 부분이 조금 있으시거든요. 그래서 이 워크숍을 진행을 하시기 전에 꼭 사전에 플래닝 단계를 거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. 그래서 저희는 총 5개의 플래닝 단계를 가지고 있고요. 이 플래닝 워크시트는 저희가 공유를 조금 드렸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로 좀 설명을 드리면 대상을 꼭 명확하게 설정을 해주세요. 고등학교 1학년과 3학년의 상황이 다르고요. 대학생도 신입과 이제 그 취업준비생의 상황이 모두 다릅니다. 그래서 대상의 특징이나 연령, 인원에 따라서 질문 구성이나 진행 내용, 그리고 어떤 시간들을 좀 다르게 구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로는 진행 시간을 작성을 해주세요. 보통은 2시간에서 3시간이 가장 적절하고요. 인원이 10명이야 소규모라고 하면 한 2시간 정도 이내에도 충분히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. 20명 내외의 규모라고 하면 3시간 정도 좀 여유 있게 함께 이야기도 좀 충분히 나누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세 번째로는 목적과 취지를 다시 한번 명료하게 작성을 해보세요. 행복에 대한 어떤 일방적인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참여자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비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 번째로는 진행 방법입니다.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진행할지 결정을 한번 해보시고요. 온라인으로 만약에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면 아마 학교에서는 줌을 많이 활용을 하실 텐데요. 줌에 대한 어떤 접속 환경이나 기술적인 테스트를 꼭 사전에 해보시고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전달하고 싶은 시사점을 꼭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. 간혹 진행을 하시다 보면 그 교고에만 조금 몰입하시는 경우가 있으시거든요. 근데 사실은 교고는 프로세스일 뿐입니다. 그래서 참가자들이 어떤 것을 조금 느끼고 경험하고 좀 얻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핵심 메시지를 본인이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.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워크숍의 시작 부분이라든지 마지막 지점에서 꼭 한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듣고 보니 정말 당장 내일부터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양성 과정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